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의료 현안에 대한 좀 질문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엊그제 이제 그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 보고 있었고 네. 여기서 이제 파생된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신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탈모 치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도 대선 공약이 한번 채택된 바가 있었고 그때 하기 그랬었죠. 때문에 예. 좀 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한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근데 보건복지위원장이시니까 좀 네. 누구보다 잘 아마 그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건보 재정 얘기가 바로 따라붙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부담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탈모 치료비의 절반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면 건보 재정으로 대략 한 1,100억 정도 연 될 것이다라고. 건보 재정에서 추가 지출 예. 1,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2,200억, 2,300억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다만 본인 부담률을 50%로 했을 그렇죠. 때 그러면은 한 1,100억, 뭐 1,200억, 예.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정도의 액수라면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예. 예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꼭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이제 쭉 건보 재정 집행 내역이다 이런 것들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봤더니 네카라고 불리는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 약제는 뭐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또는 이 치료 방법은 뭐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권고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한 치료 방법이 의료 효과가 없다라고 권고를 수차례 했어요.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학술 논문에서 이 치료 방법은 효과가 없다라고 지목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예.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간 건보 재정이 누적적으로 한 2,300억 되더라고요. 효과가 없다고 없는데.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데 그래서 보건의료연구원도 효과가 없다라고 권고를 했고. 근데 거기에 건보 재정이 왜 들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운영도 일부 되고 있어 왔던 거예요. 그럼 그것만 줄여도 충당이 된다 이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보 재정의 운영이라는 거는 예.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평가가 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불효불급한 부분은 좀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추가하기도 하고 예. 뭐 신약이라든지 중증 환자 부분을 넓히기도 하고 뭐 이런 조정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럼 혹시 당정 간에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논의 중인 건 없고요. 없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님이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될 거고요. 예.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는 이제 아마 당하고 논의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그 지금 이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쪽에서는 차라리 그 재정을 생명과 직결되는 어떤 질환 치료나 이런데 물론입니다. 더 우선 투입해야 예. 되는 거 우선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대통령님도 이제 그런 것들 다 감안하시고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거지 예.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중증 환자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건보의 급여화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 확대해야 된다는 거는 민주정부 또 우리 당 다 공감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건 대원칙입니다. 예. 그건 사실 뭐 이론의 여지가 이론의 별로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응급실 뺑뺑이 문제 있잖아요. 네. 이거 보건복지부는 구급대원이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일일이 전화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통합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컨트롤하는 제도를 이야기를 하던데 네. 혹시 그 당하고도 얘기가 된 방안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총리 산하에 TF가 하나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TF에서 몇 차례 이제 논의를 했었고 예.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나왔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대안이 거론된 건 맞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병원이 이제 수용 가능 여부라는 것들을
판단하게 돼 있고 그거를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전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응급차가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응급대원이 응급차 안에서 계속 전화를 돌리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자기 전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저희는 수용 불가능해요. 그럼 또 다른 전화를 맞아요. 다른 병원을 찾고 또 다른 병원을 찾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는 건데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용 가능하다, 수용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통합센터를 만약 거기 뭐 그렇습니다. 현황판 같은 게 네, 있겠네. 현황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주기적으로 병원들이 자기네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전화를 계속 돌릴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황판을 보고 비어 있는 대로 비어 있는 바로 대로 연결을. 가면 되는 예.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뺑뺑이 자체는 없어지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병원 쪽 입장에서는 매번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올린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올린다는 게 실무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전화를 정보를 올렸다가도 2, 3분 내에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아니 얘기하고 있는 그건 거죠. 충분히 검토 가능한 방법이긴 한데 근데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현황판이라고 하는 게 비어 있는 병상수 네.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병상은 비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질환이나 이게 뭐냐에 따라서 우리 병원에서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된다. 의사가 없다.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황판에 올릴 때 빈 병상만 올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올릴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이송 단계는 아니지만 전원 단계에서는 정보를 취합해서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우리 얘기하는 병원은 현재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환자는 못 받습니다. 또 우리 병원은 현재 뭐 인력이 없어서 요 진료는 안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상이 비어 있다가 아니라 진료가 A 항목, B 항목, C 항목 경우에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정보까지 취합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최종적인 어떤 모델이겠죠. 그러면 통합센터가 검토가 된 것까지는 팩트인데 그 뒤에 결론은 안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국회로 넘어온 거예요, 공이. 아, 그 안이? 예, 그러니까 총리 산하의 TF에서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됐고. 그럼 그게 법률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행안위에 법이 하나 발의가 돼 있고요. 네. 보건복지부에 법이 하나 발의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응급구조대는 행안부 소속이에요. 소방. 아, 또 그런 거 문제. 그리고 응급실은 병원이니까 보건복지부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양자가 다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결국 TF가 생긴 거고 국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도를 하되 행안위와 연석해서 청문회나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잠정적 안이 계획을 이거인 짜고 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런 논의도 지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럼 이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유력한 방안인 겁니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유력한 방안이죠. 유력한 방안이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 건보공단에 이제 네네.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방안. 이게 네. 이제 사무장병원 단속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 게 사무장 병원들입니다. 근데 의료계는 좀 반발하던데. 그러니까 의료계는 사무장 병원 단속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 우려는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부터 사무장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건보 재정 보도도 많이 그렇습니다. 나왔고. 예를 들어서 연간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2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물론 저희가 이제 국감을 통해서 밝힌 거지만 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누수를 좀 메울 필요가 있고 그런데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를 일반 경찰이 그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약간 전문적인 경험,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보공단 쪽에 그 해당하는 업무를 했던 분들에게 경찰의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돼 왔었는데 뭐 대통령님도 지시하셨으니까 좀 탄력을 받겠죠. 다만 이거는 보보기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사위법입니다. 예, 특사경 하여간 예. 특사경이라는 것이 그것도 경찰이니까. 법이 수백 개가 아니라 법이 딱 하나예요. 아, 하나에다가 특사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특사경에 관한 법률이 있고 특사경 지위를 각 기관에 부여할 땐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이런 경우에 특사경을 둘 수 있다라는 둘수 있다. 규정에 가해 뭐 산림청, 열거가 나해 뭐 쭉 서울시청 돼 이런 있는데. 식으로 쭉 있고 거기 밑에 하나를 더 넣어서 건보공단 이렇게 딱 넣어야 네. 특사경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또 법사에서 그런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뭐 법무부나 네. 법원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특사경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수사 체계에서의 혼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더 탄력 받아서 진행될 수 이건 뭐 있을 거의 것 같습니다. 확장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대통령님이 확실하게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하셨고 예. 저희 당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라서 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만들어야죠. 예. 그래요. 어제 불거진 사유식 하나만 더 여쭤볼 될까요? 한의약 문제에 네. 대해서 정은경 장관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해서 네. 한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반발하던데 이게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한의사 분들이 저를 막 찾아와가지고 찾아왔어. 아 그래요? 왜요? 보건복지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진짜로.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살얼음 걷듯이 걸으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모신 두 번째 이유 이제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정원호 송동구청장하고 만났더라고요. 네.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니 뭐 면담 요청해서 만났다고 하니까 네. 뭐 면담 요청하면 대표님들은 다 만나 주시니까 뭐 만나 그럼 의원님도 면담 아니, 요청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필요할 때 저도 요청을 해야죠. 그래요? 네.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못 하셨고. 네, 뭐 두 분이 무슨 얘기 나눴는지 제가 뭐 귀를 대고 듣는 것도 아니고 신경 안 쓰이십니까, 솔직히? 아니 뭐 다 각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네. 아, 그래요? 네, 되게 완곡하게 말씀하시네.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 주자들이 이미 오세훈 시장을 넘어섰고 네. 이제는 이제는 민주당 내 주자들끼리 어떻게 재미있게 네. 그리고 실질적인 비전을 보여주면서 경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근데 재미있게 경쟁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해야죠. 각자 준비했던 것들. 그 의원님 펼치고. 입장에서 재미있는 경선은 어떤 경선입니까? 그러면? 일단 본인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펼치고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네. 경쟁도 하고 네. 이런 게 재밌는 경선이 되겠죠. 예. 그래요? 그 오세훈 시장이 엊그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그 종묘와 고층 빌딩 네. 관련해 아마 그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비판적인 그 이야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근데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또는 도시에 어떤 시설물을 넣느냐 아니면 도시에 어떤 재개발을 하느냐 이거 다 고민할 때 기능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 전체 차원에서 파악한. 그러면 오세훈 시장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종묘 앞에 그렇게 고층에 주상복합을 올리면 그건 무슨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주거만 공급하는 거죠. 그게 서울 전체의 미래와 서울 전체의 비전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런 기능적 관점이라든지 미래 비전적 관점이 없는 굉장히 80년대식도 아닌 과거 방식의 그런 그냥 개발 방식밖에 지금 답습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토건 보여지고요. 정책이다 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만약에 주거 공급을 해야 된다면 서울시가 올해 초에 용적 이양제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데 앞에는 높게 올리기 어려우니 거기는 문화유산과 어울리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용적률을 제한을 하되 예, 딴 곳에 대신에 용적률 더 줘서 거기서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여기 앞에 유산 앞에 있는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면 된다라는 걸 본인도 도입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땅 주인이 여기도 갖고 저기도 갖고 있을 때 얘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용적이양제는 그렇지 않고요. 도쿄라든지 뉴욕 같은 데서도 다른 곳을 많이 개발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에 일부를 뉴욕 같은 건 공원 앞이죠. 그 앞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드리고 있어요. 소유주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는 갈등을 조정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리고 적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정하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오세훈 시장은 이런 걸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도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뭐 공약이나 정책 얘기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여쭤보려고 지금 질문을 안 드리고 있긴 한데 이거는 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의원실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니까 공공부지를 활용을 해서 천에 50만 원짜리 원룸이 아니라 투룸을
청년 주택으로 4만 호를 공급한다. 네. 투룸인데 1,000에 50만 원이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서울에서? 네.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공공청사, 뭐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이 대략 40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30년 이상 돼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걸 또 뽑아 보니까 200개 정도가 나와요. 공공 건물 이런 게? 네, 20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200개를 재개발할 때 200호씩만 넣어도 4만 호가 나와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모델로 몇몇 주민센터는 이미 개발돼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급보다 이 방법을 쓰면 확실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요.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 투룸이지 방이 코딱지만 하고 뭐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산해서 발표한 수치입니다. 예. 그래요? 네. 이건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봤다 이런 네,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검토한 바라서요. 예. 예. 그래요? 그럼 또 범위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짧게 네. 지금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집중 타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본선이 치러진다면 핵심 이슈가 될 거라고 그렇게 그 점은 전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끊임없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를 다니면서 본인은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걸 막는 정부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본인은 아마 그런 어떤 쟁점들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4년 동안 주거공급 거의 실패했거든요. 네. 본인 책임이 제일 크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프레임으로 덮고 가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 지금 등장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전임 시장에 비해서 매년 15,000원에서 2만 원 적게 공급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찔한 공급 절벽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존의 방식, 민간 중심의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 띄운다고 오세훈 시장은 저는 유리한 게 그렇게-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도 있고요. 네. 철저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네. 얘기는 좀 나중에 다른 인터뷰에서 또 소화를 네,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